안녕하세요. 에세이를 듣다입니다. 에세이를 듣다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2020년 문학공감에서 발행된 어현의 찬란하지 않아도 별일 없이 산다 입니다. 찬란하지 않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행과 불행을 작가만의 철학적 사유와 긍정의 시각으로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38꼭지로 구성된 이야기를 한 꼭지씩 선보이겠습니다. 자, 찬란하지 않지만 별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봅시다. 물의 글이다. 공주쌀 상해와 영아식품 앞에 철길 동네 사람 서너시 모여 이제 막 부려놓은 배추 무더기를 바라보며 수다를 떨었다. 2, 3일에 한 번씩 공주쌀 영아식품에 배추가 들어오는 날이면 골목 어귀는 이상스런 분주함과 어수선함으로 술렁거렸다. 쌀과 반찬을 판다고 하지만 간단한 밑반찬이나 김치를 담가 파는 게 고작인 가게였다. 그 여자는 오늘도 재빠르고 민첩하게 배추를 다듬었다. 골목 안 사람들은 나이 60을 코앞에 둔 그 여자를 파파 노인부터 코 흘리게까지 영아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공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때 공주쌀 상해를 했던 영아의 남편이 살아있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공주쌀 상해는 영아의 남편이 하던 쌀가게인데 남편이 죽은 후에는 간판만 남은 채 비어 있었다. 이젠 공주보다 영아가 골목 사람들에겐 훨씬 친근했다. 가게 안을 기웃거리다가 그저 떠돌이개를 부르듯 영아하고 부르면 검고 주름진 영아가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바람처럼 나타났다. 그녀의 형편으로 보아 웃을 일이라고는 한 푼어치도 없을 것 같지만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다. 골목 사람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영아에게 하소연했고 영아는 그저 말없이 들어줄 뿐이었다. 특별히 위로의 말이나 조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영아에게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스럽게 위로가 되었다. 대체 무엇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 딱 꼬집어낼 수 없지만 그랬다. 그 동네 그 골목 거기에 그 가게가 문을 연 이후로 영아는 산더미같이 많은 배추를 다듬고 절여 김치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때문에 배추를 만지는 영아의 손놀림이 떡을 써는 한석봉 어머니만큼 익숙해 보였다. 누군가 그런 영아를 보고 손이 저을 만큼 정확해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지랄도 하면 는다는데 난 늘 어설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익숙해 보이는데도 영아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영아식품 건너편 사무실에서 영아의 모습을 바라보던 여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혼자 하는 말이었지만 옆자리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남자에게 들린 모양이었다. 좋죠. 30살쯤이면. 남자의 대꾸가 가볍고 허무하게 사라졌다. 30살? 난 그때보다 훨씬 젊은, 아니 어린 때였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던 때 말이에요. 여자는 아침 내내 배추를 절이는 영아를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았다. 영아도 자신이 하루 종일 배추를 절이며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추우나 더우나 밖에 나와 배추를 절이며 소금물에 손이 갈라져도 저 일을 그만둘 수 없었을 것이다. 애나어른이나 동네 강아지 부르듯 불리는 영아에게 시간을 되돌려 보라고 한다면 어디로 갈까? 남자는 여전히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남자는 여자의 말을 귀에 담을 것 같지 않았다. 여자는 다시 창밖 영아를 보았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던 때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던 때라면 어느 때 무엇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었다. 무엇이 시작된 것인가?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도 아니고 사업이나 공부도 아니고 연애를 시작했나? 기억의 갈피를 넘겨보지만 사랑에 빠지는 횡재를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았다.
그렇지. 사랑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 횡재인데 여자에게는 딱히 그런 횡재는 없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시작된 거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에 예고편이나 작전 타임이 없듯이 삶의 시작을 알리거나 끝마치는 종소리 역시 없었다. 사는 일이란 몹시 불친절하고 무질서하고 불규칙했다. 시작이나 끝도 없이 언제 어느 때 날아올지 모르는 행과 불행 사이를 맨몸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였다. 애초에 삶이라는 줄기 속에서 시작이라거나 끝을 알리는 표식이나 신호들이란 물에 그리는 그림처럼 부질없는 짓은 아닐까. 공주살 상해를 하던 영아의 남편이 느닷없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도 운명은 영아에게 신호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였다. 누가 죽든 살든 하루의 모양이나 틀은 판에 박힌 듯 그대로 움직였을 터였다. 무엇인가 시작되었다고 믿었던 아주 오래전 그 어느 순간도 실상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나른한 한나절이었을 것이다. 그때 그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뿐이고 그전부터 고리를 만들어 오거나 그 후로 오래도록 잡다한 일들이 악유를 마치거나 맞물려진 것이니 새삼스럽게 시작이니 뭐니 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여자는 때때로 어느 때 무엇이 시작되었다고 믿고 싶어졌다. 무엇이 시작되었다고 믿게 되면 그 무엇이 끝나는 순간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은데요? 모니터에 바짝 얼굴을 들이댄 채 남자가 여자의 상념을 툭 건드렸다. 영아는 배추 절이는 일을 대강 마치고 허리를 펴는가 싶더니 이내 팔을 다듬기 위해 추녀 밑에 퍼질러 앉았다. 저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영아를 기다릴 것이다. 영아의 일은 무적행의 그것처럼 끝이 없어 보였다. 철길을 끼고 있는 그 동네를 떠올리면 을의 골목어기를 지키고 있는 공주쌀 상해와 영아 식품이 떠올랐다. 낯익은 그림에 찍힌 낙관처럼 공주와 영아 그리고 영아의 검고 주름진 얼굴이 골목 풍경과 겹쳐졌다. 풍경의 일부이거나 풍경의 전부처럼 선명했다. 영아가 언제부터 거기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어쩌면 영아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설령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영아가 고단한 삶을 여전히 견디어내고 있다는 거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느냐는 남자의 말에 여자가 망설였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을 때부터라고 생각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고 무엇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영아는 철길이 있는 그 골목길에서 여전히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애든 어른이든 영아라고 부르면 강아지처럼 달려나와 사람들의 하소연과 푸념을 들어주며 희미하게 웃곤 했다. 그저 들어주기만 할 뿐인데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영아와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곤 했다. 그들은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영아의 초라한 삶에 안도하고 있었다. 영아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속으로 되뇌었다. 영아 같은 사람도 사는데 뭐. 예측할 수 없는 삶을 꿋꿋이 견뎌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언제 시작될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삶이지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